셔우드 홀은 캐나다인 의료 선교사인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양제중원을 설립하는 등 한국 의료 포교의 선구자였죠. 하지만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윌리엄 홀이 청일전쟁 직후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셔우드는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한국 사람들을 돕겠다는 부모님의 뜻을 잇기 위해 의사가 되어 192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한국 일제강점기은 결핵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 걸리면 죽는 병으로 인식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격리되거나 버려졌습니다. 셔우드 홀은 황해도 해주에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세웁니다. 요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돕기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우체국 직원 아이나르 홀벨이 창안한 크리스마스 시를 떠올렸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모금 방식이었죠. 1932년 드디어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래 셔우드 홀은 실 도안으로 거북선을 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순신 장군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죠. 결국 타협안으로 선택된 것이 남대문, 숭례문이었습니다. 종이 딱지를 사면 병이 낫느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의 의미, 결핵 예방과 퇴치를 알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셔우드 홀은 1940년 일제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몰려 강제 추방당할 때까지 결핵 퇴치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진심은 세월이 흘러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양화진 부모님이 계신 곳에 묻어주십시오. 현재 그는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족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셔우드 홀이 만든 크리스마스 실 덕분에 한국의 결핵 환자들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사회적 관심이라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말에 씨를 주고받는 문화의 뿌리에는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했던 한 푸른 눈의 의사가 있었던 셈이죠. 셔우드 홀의 부모님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이 조선 땅을 밟게 된 배경에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운명적 만남과 헌신의 에피소드가 녹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당시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뉴욕 출신의 로제타는 원래 교사가 되려 했으나 인도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인생의 항로를 바꿉니다. 당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교 관습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제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펜실바니아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됩니다. 그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고 기도하며 선교지를 물색하던 중 의료 환경이 최악이었던 조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뉴욕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메디슨 스트리트 수용소였습니다. 캐나다 출신 의사 윌리엄 홀은 그곳에서 빈민들을 돌보고 있었고 로제타 역시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중 그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의료 선교라는 같은 꿈을 꾸며 사랑에 빠졌고 약혼까지 하게 되죠. 1890년 로제타가 먼저 미 감리회로부터 조선 파송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아직 파송 준비가 덜 된 상태였죠. 로제타는 사랑하는 약혼자를 두고 홀로 먼 조선 땅으로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로제타가 조선에서 평양여동구 여성병원 등을 세우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뉴욕에 남은 윌리엄은 그녀를 향한 그리움과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밤낮 없이 준비합니다. 마침내 1891년 윌리엄 홀도 조선 파송 허가를 받습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로제타와 재회했고 1892년 서울에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당시 평양은 외국인에게 매우 배타적이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두 사람은 가장 험한 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며 신혼의 단꿈을 뒤로하고 평양 사역을 자원합니다.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슬픈 에피소드는 윌리엄의 죽음 이후입니다. 결혼 2년 만인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지자 윌리엄은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들과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발진 티푸스에 걸려 순교합니다. 당시 로제타는 아들 셔우드를 등에 업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남편 윌리엄이 못다 이룬 평양의 의료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남편을 기리는 기홀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육과 여성의학 교육, 현재 고려대 의대의 전신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조선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겠는 뉴욕 슬럼가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결과였습니다. 남편 윌리엄은 목숨을 바쳤고 아내 로제타는 평생을 바쳐 한국 의료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셔우드 홀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것이지요. 윌리엄 홀을 평양의 차디찬 땅에 묻고 로제타 홀은가 돌이 지난 아들 셔우드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미망인이 된 그녀가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로제타는 사랑하는 남편이 목숨을 바친 그 땅을 외면할 수 없다며 1897년 다시 조선행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사역은 남편의 희생을 걸음 삼아 한국 여성과 약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적의 여정이었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로제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딸 데디스가 이 길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로제타는 절망에 빠지는 대신 미국 가족들이 보내준 딸의 장례비와 추모 성금을 모아 평양에 병원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남편 윌리엄 홀을 기념하는 기홀, 홀 머모리엘 병원기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간 그 땅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운 숭고한 복수였던 셈입니다. 로제타는 단순히 환자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 여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조수였던 김점동, 박에스더의 천재성과 열정을 알아본 로제타는 그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전무하던 시절 로제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박에스더는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로제타는 여성의 병은 여성이 고쳐야 한다는 신념을 제자를 통해 현실로 증명해냈습니다. 로제타의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향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맹인들은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무속인이 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평양에서 만난 맹인 소녀 고복래를 위해 뉴욕 점자를 응용하여 한국 최초의 한글 점자, 평양 점자를 만듭니다. 그녀는 직접 바늘로 종이를 찔러 점자책을 만들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이는 한국 특수교육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노년에 이르러 정점을 찍습니다. 여의사 양성기관이 없던 조선에서 그녀는 1928년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합니다. 사제를 털고 기금을 모아 만든 이 학교가 훗날 경성여자의과대학을 거쳐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녀는 떠나기 직전까지 한국 여성들이 당당한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랐습니다. 1933년 70세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로제타는 43년 동안 조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죽어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조선 땅,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곳에 묻어달라. 현재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그리고 어린 딸 레디스와 아들 셔우드 홀까지 온 가족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국적은 달랐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조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진정한 한국인기였습니다.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윌리엄 로제타 셔우드 에디스 홀 가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천박해지는 지름길입니다.